여러분, 드디어 오늘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였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인 만큼 제가 정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수, 영상 수익을 위해서라면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마의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이 부근이고 매물대가 여기다 같은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맞겠죠. 이미 전 영상에서도 시점까지 정확히 맞춰내면서 계속 보여드려 왔고요. 그게 반응이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잃지 않는 투자하며 오래 살아남으려면 어떤 시각과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니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시면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 많이 될 내용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투자에 있어서, 아니 더 나아가 코인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 이전부터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제작한 트레이딩뷰 지표로 매수, 매도 시그널 알람을 통해 시바이누 수량 엄청나게 늘려가시는 것을 직접 보고 계실 텐데요. 저의 투자는 단순히 무지성 투자가 아닌 저만의 정보와 철저한 투자 원칙, 지표값 신호에 따라 움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바이누 집중에서 최초 시드 2,500만원에서 시작하여 전략적 매수 매도를 통한 수량 늘리기로 지금의 17억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저처럼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 현재 구독자 3만을 넘어 4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감사의 뜻으로 이벤트 하나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새로운 구독자 선착순 딱 100분께 최대 500만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조건 500만원은 아니고 최대 500만원까지고요. 첫 시드 300만원을 가져가시겠다 하시면 300만원 시드 지원, 200만원 하시는 분들은 200만원, 이렇게 1+1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물론 10만원, 5만원 같이 소액 입금하셔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한 저만의 마케팅적인 투자로 채널 광고나 인건비에 쓸 비용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저만의 채널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올 3, 4월에 진행한 리플 증정 이벤트 진행에서 참가하신 구독자님들 코인 지갑으로 보내드린 기록입니다. 저는 이 이벤트 진행 후에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저만의 마케팅 홍보 방식으로 이번에는 제 채널도 이전보다 커진 만큼 규모를 키워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먼저 목표한 구독자 수를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목 옆에 더보기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 카톡 링크를 딱 한 달 동안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벤트 참여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 10번을 남겨주세요. 그 후 댓글에 10번 구독 완료 또는 10번 참여 완료를 남기시고 폰번호 뒤에 4자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셔야 실제 보내신 카톡과 대조해 구독 여부 확인과 이벤트만 참여한 후 구독 취소, 또 악의적으로 차트만 편취하려는 인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지원금이라는 채널 측에서도 지출이 큰 이벤트이다 보니 저희도 절차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통방 입장 가능 인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관리적 측면에서 무리가 생기고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 마감 후에는 소통방 닫을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이벤트로 시드머니 지원받고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설명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서둘러 소통방 입장하셔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지원금만큼이나 큰 혜택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A rule that every Bitcoiner knows: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여러분, 지금 Never Sell Your Bitcoin을 외치는 비트코인의 사나이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부터 상승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SEC 친암호화폐계 지명이 트리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호재 요소이죠. 암호화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서 SEC의 의장이 각종 규제 완화와 친암호화폐적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SEC 의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지명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걸어
걸었던 암호화폐 관련 공약 3가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 친암호화폐 규제자 임명, 반암호화폐 종식 중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볼 수 있는데요. SEC 의장 자리에 친암호화폐 인사가 지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역시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며 100K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폴 애킨스는 현재 글로벌 기업인 파투만 글로벌 파트너스의 CEO입니다. 그는 전임 게리 겐슬러의 재임 동안 기대해진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의장직을 위해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자신의 회사를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볼 때 애킨스가 의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세는 정치적 내러티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리저브라이트 코인을 들 수 있는데요. 리저브라이트는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3일 정오부터 1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약 200%에 달하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폴 애킨스가 SEC 의장직에 지명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폴 애킨스와 리저브라이트 코인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폴 애킨스는 과거 리저브라이트 코인의 초기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리저브라이트 코인은 다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며 횡보하고 있는데요. SEC 의장직에 특정 코인에 고문 경력이 있는 인물이 지명된 만큼 코인 시세가 이 정도에서 멈춘다는 건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애킨스가 차기 의장직에 대한 주저함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죠. 다음 주자는 누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 영상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트럼프의 남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암스트롱이 SEC 의장이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코인베이스가 공들여 만들고 출시한 코인 50 인덱스에 포함된 코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위 10위권에 선정된 코인, 본인의 회사가 철저히 검증을 거쳐 선정했기에 더욱이 지원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을 거고, 탑10에 리스팅된 시바이누에게도 엄청난 호재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이 흐름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고, 이 흐름 속에서 시바이누는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애킨스가 의장직에 부담을 느낀다는 소식이 뉴스나 기사로 나오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미 전달되었을 것이고요. 차기 순위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일 겁니다. 트럼프의 선거를 물심양면 지원했던 암스트롱은 차기 SEC 의장직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명확히 인사 임명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바로 어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 밀뱅크라는 로펌과의 협업을 전격 중단했다는 것인데요. 밀뱅크는 SEC의 전 집행 책임자였던 그르비르 그레왈을 고용한 로펌입니다. 암호화폐를 끊임없이 규제하고 몰아세웠던 SEC 전 의장 게리 겐슬러의 집행 칼로 불리던 그르비르 그레왈, 암호화폐를 대표해 일선에서 그들에 맞섰던 암스트롱은 규제를 명확히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의 산업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며 협업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르비르 그레왈은 SEC 재직 중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라켄, 리플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바이낸스 같은 국제 거래소에 대해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인물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결정이 단순히 산업 보호 차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협업 로펌에서 SEC 출신 인사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업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인 암스트롱. 이 행보에는 SEC 의장직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그널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암스트롱이 점쳐지는 이러한 행보에서 우리는 SEC 의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움직임이 무엇을 암시하는지는 앞으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러한 강력한 스탠스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필
SEC 의장 임명 시점에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이러한 상황들의 여파인지 어제 하루 시바이누는 종가 기준 16%의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코인은 정치적 내러티브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뉴스는 이미 세력에게 전해진 지 오래이고, 세력은 우리가 반응하기 전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을 정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통찰력을 길러 그들의 행동에서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명언이 하나 있죠.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시바이누랑 관련이 있냐 하실 수 있어요. 왜 애킨스가 SEC 의장직을 주저하는데 시바이누가 오르냐? 이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와 시바이누 관계,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건 시바이누 투자자로서 확실히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만든 코인 인덱스 50, 수백 수천 개의 코인들 중 50개의 코인을 선정하였고, 그중 10손가락 10위 안에 들어간 시바이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 리스팅 10위권의 코인은 코인베이스가 자신들의 실력과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밀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요. 코인베이스가 그들의 시장 내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순히 거래소 이상의 넥스트 레벨을 위한 첫 작품인데요. 우리는 이 리스팅을 통해 기관들의 다음 ETF 신청에 대한 힌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차기 현물 ETF를 신청한 거대 기관들의 리스트인데요.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리플과 솔라나가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 코인 인덱스 상위 10위권의 코인들이 순서대로 ETF를 신청할 것이고, 우리의 시바이누 또한 ETF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정말 주목해야 할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540억 개의 시바이누를 코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는 것. 이 지갑은 미국 연방보안관의 이더리움 월렛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시바이누는 이 지갑 내 세 번째로 높은 가치의 자산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소식 아닐까요? 트럼프는 미국을 압도적인 가상화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를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킨다고 하였고, 그 자산 안에 시바이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트럼프가 아끼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 차기 의장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인베이스의 리더인 암스트롱은 이미 코인 인덱스라는 혁신적인 지표를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ETF 시장에 신뢰를 제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밈코인의 폭발적인 성장과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밈코인 상장의 증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밈코인의 활용성을 주목하며 관련 규제와 법안을 밈코인 친화적으로 수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국제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 톰 더프 고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코인베이스는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토큰, 특히 밈코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밈코인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밈코인을 넘어섰습니다.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네트워크 기반으로 AI, DEX, NFT, RWA 등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유틸리티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밈코인 중에서 시바이누의 유틸리티를 능가하는 코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시바이누가 미국 소유의 월렛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540억 개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잦은 회동과 의미심장한 행보, 트럼프 당선 이후의 밈코인 상장 러시,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주도하는 코인 인덱스에 선정된 다양한 유틸리티 토큰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계획은 시바이누를 국제적 차원의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트럼프 행정부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암스트롱의 행보는 시바이누가 이제 단순히 밈코인을 넘어선 글로벌 유틸리티 코인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10시 28분경 대통령 계엄령 선포와 함께 비트코인은 업비트 기준 단 29분 만에 33.4% 하락, 1억 3,255만원에서 8,266만원으로 급락했었는데요. 매도 물량이 급증하면서 분당 34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되었으며 특정 3분
동안 무려 1230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었고 40분 만에 다시 1억 3천만 원대로 반등하며 투자자들은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죠. 저도 2017년부터 코인을 해오면서 박상기, 은성수의 난, 붓다빔, 떡국빔 등 별의별 일을 겪어왔지만 생각지도 못한 개헌빔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패닉에 빠져서 공포에 어렵게 모은 물량 다 던져버리고 모두 청산당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저의 지인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시장을 오래 겪지 않은 신규 투자자였는데요. 저는 이 일이 터지자마자 김프체크, 해외거래소 시세 크로스 체크한 뒤에 혹시나 구독자님들 처음 겪어보는 급락에 당황하실까봐 바로 소통방 들어가서 지금 하락은 한국발 정치적 리스크라 해외 시세에 거의 미동 없으니 던지면 안 된다고 상황 안정되면 금방 시세 복구될 거라고 메시지 띄우고 각종 자료 올려드리면서 멘탈 케어에 집중했는데요. 다행히도 발빠른 대처 덕분에 소통방 분들은 거의 손해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하락, 시장 외부적 요인에 의한 폭락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날 일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근래 진입한 신규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좋은 상황들만 겪어왔기에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이 시장에서 오래 투자하신 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과 정보 공유하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렇게 계엄령 선포되고 여기저기서 연락받았는데 갑자기 17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코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17년 박상기의 난 때는 저것보다 더 했거든요. 그런 하락 처음 봐서 아무것도 모르고 돈 몇 푼이라도 건지려고 급하게 하락하는데 막 던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억울했던 그때가 눈에 선하네요. 1분 1초 다투는 이 급박한 시장에서 막상 이렇게 큰일 터지면 머리가 정말 하얘집니다. 조언 구할 곳도 심지어 네이버 유명한 비트코인 카페들도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 접속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나 들어오시고 안 맞으면 나가시면 되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소중히 생각하는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서 집단 지성 발휘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성장하시고 그 후에 또 다른 분들 들어오시면 초보였던 분들이 이제는 가르쳐주는 입장도 돼보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커뮤니티, 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가져서 다들 잃지 않는 투자, 성공적 투자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제목 옆 더보기란 누르셔서 카톡 링크 눌러주시고 카톡 양식에 맞춰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제 새벽 동안 곰곰이 생각한 것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서는 30%에서 40% 급격한 하락이 일어났지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변동폭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김프가 32.4%나 발생하였는데 이는 한국 시장 변동이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가 급락하자 해외 기업과 대형 고래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패닉셀로 급락하는 가격 속에서 90% 이상의 물량을 매집하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 거래소 가격은 해외 거래소와 키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혼란 상황을 기회로 삼고 빠르게 움직인 것이었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은 미국 기반의 투자자와 코인베이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번 불장의 글로벌 시장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는데요.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지되긴 하였지만 언제든 이 상황이 다시 안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는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신규 투자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던 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전례 없는 급락에 신규 투자자들 중심의 패닉셀이 터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장에서 급락과 급반등은 매우 흔한 일이며 미디어의 조정당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만큼은 실력을 갈고 닦아 배경 지식을 키우고 투자에 있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트 도미넌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도미넌스 빠졌다가 오늘 비트 상승으로 살짝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데요. 도미넌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 내 시장 전체 금액 대비 비트코인 거래대금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 합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시총이 600억일 경우 비트 도미넌스가 60%라 보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반대로 하락 시 비트에 몰리던 자금들이 다른 코인들로 분산되면서 비트 눈치만 보고 눌려있던 알트들의 펌핑 순환장이 시작되는데요. 비트 도미넌스 지표를 통해 알트 불장 시기의 데이터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눈으로 확연히 보이시죠? 2017년과 21년 알트 불장 당시 하루에만 알트들이 100% 200% 우습게 오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렇게 도미넌스가 폭포수처럼 하락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62% 정도까지 찍었던 도미넌스가 이제 찔끔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트가 폭등 후에 지금처럼 자리 잡아주고 도미넌스가 빠져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불장인데요. 그러면서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분배되고 있죠. 현재 시장의 상황들에 보면 비트의 독주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섹터별 순환하면서 조금씩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불장 수준은 2017년, 21년과는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코인 계속 투자해 오시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ETF 때문인데요. 정부 기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은 세계 1위, 금시총을 턱밑까지 따라왔고 곧 그 순위가 바뀔 것이 자명한데요. 심지어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까지 하였으니 이전의 불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캐파 자체가 틀린 거죠. 이 맵은 알트코인의 과열도를 색으로 나타낸 알트코인 펀딩비 히트맵인데요. 여기 노란 부분이 3, 4월 1차 불장 때 열기를 띄워주며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과열 시에는 붉은색에 가까워지며 시장이 과열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11월 노란색이 간간히 보이기 시작하며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불장의 초입에 들어왔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알트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안 사는 나라, 알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 딱 한국인들의 특성이 나오죠.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즉각 자극적인 반응이 들어오는 알트코인, 어찌 보면 도박성 투자, 일확천금에 이끌리는 파워 도파민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을 증명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리플의 원화마켓 거래량이 9조 8천억 원에 따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 약 6조 원을 제쳤다는 내용인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한국 암호화폐 전체 거래대금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바로 알트코인 리플의 원화마켓, 즉 한국에서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제쳤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는 현재 지지부진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력도를 보여주는 명확한 수치인데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리플 시대는 한국인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하나에서만 세계 리플 대금 27% 넘는 수치가 거래되었다고 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말이 27%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시총 27%를 마크한다는 게 정말 경이롭네요. 한국인이 사랑한 리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2017년 당시 리또속이라는 밈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투자자들을 우고 울게 했던 리플이 신고점 돌파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의 요즘 불장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신규 투자자 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50대, 60대 일명 시니어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잠자는 자금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이들의 자금력은 20대, 30대의 자금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보이시나요? 50대, 60대의 투자액은 한참 경제활동 중인 20대, 40대를 다 합친다 하여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를 벼락거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코인 투자에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적금은 안전하긴 하다지만 묵혀둔 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죠. 만국 공통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는 연일 하락하며 실질적으로는 나의 예금은 가치가 하락되게 되는 거죠.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선 거래소 기준 10억을 초과하는 고액 계좌수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60대가 그들을 이었으며 50대, 60대 투자금 10억 원 초과 큰손의 인당 평균 가산자산 보유액은 2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전에는 코인 도박이다, 사기다 하던 기성세대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빡빡하고 한참 돈 쓸 곳이 많은 20, 30대보다는 생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유로운 시니어 세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줄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느낌 또는 뇌피셜이 아닌 명확한 수치적 증명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투자자들의 속도에 비해 국가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거래되고 있는 단계를 넘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옵션 상품에까지 투자의 길을 열어놨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막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논의하는 수준에 있죠. 정말 아쉽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그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선점해야 국가도 경쟁력이 생기는데요. 오히려 국민들의 속도보다는
ETF보다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게 그래도 늦긴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ETF 승인을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했다는 소식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길이 트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결국 비트코인 ETF는 한국에서 승인될 것이며 글로벌 자금의 한국 시장 유입, 이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가격의 흐름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변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구조가 변한다면 가격은 자연스레 따라오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SEC 의장직 후보군만으로도 시바이누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그와 트럼프의 친분,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그가 밀어주는 섹터 밈코인, 암스트롱이 SEC 의장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보고 알고 있는 브라이언, 그리고 그가 밀고 나가야 할 인덱스 내 머스크가 지원하는 토지를 제외하면 밈코인은 딱 하나밖에 안 남죠. 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SEC 의장직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오르고 동시에 ETF까지 승인된다면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를 넘어 거대한 상승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흐름,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겠죠. 시장은 현재 정치적 내러티브를 넘어 규제 변화를 주시하며 점차 암호화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은 시세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초이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나 지표 세팅을 원하신다면 아래 제목 옆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긴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